진료 후 입원을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더 건강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입원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귀가전 1층 입원 수속에 들러 입원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병원과 환자가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약속하는 문서인 입원 약정서도 작성해 주세요. 귀가 전 체크하고 가시면 서류 때문에 병원에 한 번 더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입원 생활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까지 도와드리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낯선 병원 생활이 걱정되신다고요? 평소 집에서 자주 쓰던 물건을 준비해 가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할 예정이라면 보호자용 이불과 베개를 준비해 주세요. 혹시 모를 약물 중복 처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용 중인 약과 약봉투, 처방전을 함께 챙기세요. 개인용 정열기구는 사용할 수 없어요. 병실에서 화재나 화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톱 매니큐어, 네일아트, 젤네일, 인조 손발톱을 했다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은 치료 시 환자 건강 상태를 손발톱 색깔로 확인하는데 손톱이 매니큐어 등으로 뒤덮여 있으면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려워요. 입원 당일 1층 입원 수속에서 입원 카드, 환자 팔찌, 보호자 출입증을 받고 안내받으신 병실로 이동합니다. 환자 팔찌는 병동을 출입하고 환자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하니 잘 챙겨주세요. 주차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6인실에) 입원하고 싶어요. 입원 전 미리 병실을 고를 순 없나요? 병실 배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미리 정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입원 당일 오전에 생활하실 병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원은 보통 몇 시에 하나요?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에 진행됩니다. 예외가 있을 경우 따로 안내해드립니다. 제가 여기 입원한 걸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입원 수속 시 사생활 보호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병실에 가면 간호사가 바코드 팔찌를 채워드립니다. 바코드는 수술, 투약, 검사 등 모든 과정에서 환자를 구별하고 오진이 없도록 맞춤형 처치를 해드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원할 때까지 항상 착용해주세요. 가져오신 약, 처방전 및 약봉투는 간호사에게 꼭 보여주세요. 약물이 중복으로 처방될 수 있어 의료진과 의논 없이 복용하시면 위험합니다. 가져오신 약은 담당 의사가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가능할 경우 간호사실에서 시간에 맞춰 약을 드립니다. 알러지가 있는 음식, 약물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몸에 지닌 의료기기 등이 있다면 의료진과 꼭 상의하세요. 방사선 노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새 병원복, 시트, 이불이 필요하면 간호사실에 말씀하세요. 입었던 옷과 침구류는 세탁물 보관실에 놓아주세요.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조절해주는 병원 식사를 드셔보세요. 식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식단을 따로 처방받으셨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만 하시고 사식은 참아주세요. 식사 후 식기는 복도 배식차에 반납해주세요. 배식차가 없다면 배선실에 두시면 됩니다. 입원 중에는 담당 교수가 1일 1회 이상 회진을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미리 정리해뒀다가 회진 시간에 문의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교수의 회진이 시작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만약 회진 시간을 놓쳤어도 걱정 마세요.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담당 교수와 추가 면담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교수가 수술 등의 상황으로 여의치 않다면 입원 중 함께하는 주치의와 상담을 잡아드려요.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말고 의료진에게 얘기하세요. 통증 정도를 점수로 표현해 주시면 강도에 따라 진통제 등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 생겼거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세요. 호출벨은 침대 머리 위,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낙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몸 상태가 평소와 같지 않아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기 쉬워요. 침대는 가장 낮은 높이를 유지하고 양쪽 난간을 항상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발에 꼭 맞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신어주세요.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에는 바퀴를 고정한 후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때 혼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보호자나 간호사와 동행하시고 위급 상황이라면 곧바로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잠들기 전 꼭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어두울 때 졸린 상태로 이동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수면 중 급할 때는 보호자나 간호사와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평소 손을 깨끗이 자주 씻고 기침할 땐 코와 입을 가려주세요. 마스크 착용 등 병원에서 안내하는 감염 예방 규칙을 지켜주세요. 입원 생활을 함께할 보호자는 한 명만 모시고 오세요. 이분께는 병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출입증을 드리며 병실에 상주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 먼지 및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꽃과 화분을 병실에 들이지 마시고 주변에 병문안을 자제해달라고 말해주세요. 만약 병문안을 왔다면 병동 입구에서 병문안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부 위험과 세균을 피하기 위해 외출이나 외박은 삼가하세요. 불필요한 안전사고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병실 및 침대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므로 화재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예방을 위해 개인용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화재가 났다면 직원 안내 및 안내 방송에 따라 대피하세요. 안전을 위해 병실 옆 벽면에 있는 화재 대피 경로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병원 생활을 위해 원내에 마련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 보세요. 귀중품은 병실 내 개인 사물함에 따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병동에는 샤워실, 배선실이 있습니다. 배선실 안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제빙기, 정수기가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거나 통화, 대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병동 밖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으니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병원에는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 인터넷 사용이 편리합니다. 종교 생활도 가능합니다. 수녀님이 상주하시는 원목실이 있어 기도, 미사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진과 대화가 어렵거나 한국어가 서투르다면 통역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내 몸의 빠른 회복과 다른 환자의 안정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아볼까요? 병실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세요. 저녁 10시부터는 모두의 숙면을 위해 빛과 소음을 줄여주세요.
병실 불이 꺼진 후에는 침대 위 개인 조명을 사용해 주시고 샤워를 피해 주세요. 모두 함께 쓰는 배선실 냉장고는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을 때에는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환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원 중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의료진이 제 이름을 자꾸 물어봐요. 침대에 써 있는데 왜 반복해서 묻는 건가요? 의료사고를 2번, 3번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환자마다 적용되는 약물, 검사, 시술, 수술 등이 모두 다른데 혹시라도 다른 환자의 것이 잘못 적용되면 안 되니까요. 안전과 쾌유를 위해 번거롭더라도 꼭 동참해주세요. 병실에 텔레비전이 있나요? 병실에서는 휴식과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놓지 않았어요. 복도 끝 휴게실에서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있었는데 아침 꼭두 새벽부터 깨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찍 검사해서 빨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때부터 검사와 몸 상태 확인이 시작돼야 담당 의료진이 이에 맞춰 회진 전 치료 계획을 짤 수 있어요. 만약 아침 검사가 늦어지면 불필요하게 입원 기간만 늘어날 수 있어서 서두르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원 밥이요. 다른 메뉴 좀 먹어보고 싶어요. 처방받은 식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메뉴 변경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변경할 수 있어요.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퇴원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에 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퇴원 전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볼까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전 담당 의료진에게 전원 소견서를 신청하신 뒤 진료협력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받나요? 1층 창구 또는 무인 발급기나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 받는 거 깜빡했는데 다른 서류들처럼 그냥 키오스크에서 뽑을 수 있죠? 미리 의료진에게 신청하셨던 경우만 가능해요. 진단서는 다른 서류와 달리 주치의가 직접 작성해야 하거든요. 키오스크에서는 재발급만 가능해요. 퇴원 전 진단서를 미리 신청하세요.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한림대학교 의료원 고객 가이드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을 위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